안녕하세요, 유수입니다. 오늘은 끝까지 따르고 싶은 진짜 리더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하는 경우에도 일단 앉아서 듣는 그 태도만 봐도 어떻게 근무하는 리더인지 정말 느낌이 이렇게 바로바로 오거든요. 그러면서 더 느끼는 거는 와, 이제 같은 회사, 같은 직급인데도 리더십이 너무나 다르구나.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. 저 사람은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겠구나. 아, 저분은 아슬아슬 하겠다. 이게 강의하면서도 이제 앉아서 저 혼자 얘기를 하면서도 다 보이니까 이제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늘 드는 생각이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좀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는데 참 아쉽다.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, 특히 현직에 있을 때 정말 모르면 후회할 만한 어떤 그런 리더들이 기억해야 할 아주 단순하고 그야말로 담백한 원칙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. 최고의 리더의 조건 중에 가장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 뭔가 하면요. 자, 그런 좋은 리더들의 이제 조건들, 돕는다, 냉정하다, 기다린다. 이 세 가지인데요.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면서 실제로 이것들을 다 제대로 이제 자기가 체득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죠. 늘 맞아. 요새 또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다.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다시 리마인드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태도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, 돕는다. 리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좋은 리더들은 안 보이게, 티 안 나게 자기 팀원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. 착각하고 있는 문제는 뭔가 하면요. 돕는 데는 아예 관심이 없고 지시하고 결과만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. 그런 리더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예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던 그 선배 한 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,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리더였어요.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어슬렁 이제 한량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. 이 부서 저 부서. 다른 팀에 가서 농담하고 담배 피우러 가고 커피 마시러 돌아다니고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. 겉으로는. 긴장감도 없어요. 그런데 가장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리더로 평가받았습니다. 왜냐하면요.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팀원들의 장애물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다니는 거예요. 그 리더는. 정말 그야말로.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리가 계속 이제 다른 팀에 이제 협조를 막 재촉하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막 읍소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이게 사실 회사에서는 시스템이 잘못된 거긴 한데요. 여전히 이제 기업에서는 부탁해서 일을 처리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하죠, 사실. 그래서 계속 징징거리는 거예요. 저쪽 팀에서 안 도와준다고. 그거를 이제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이제 선배가 딱 지나가면서 들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냥 또 어슬렁어슬렁 슬리퍼 질질 끌고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자기 이제 동료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티 안 나게 얘기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자라고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. 더 유능한 리더는 이렇게도 해요. 이제 그런 이제 문제를 풀고 다니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선배, 그 좋은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딱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이 어떤 버전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. 이제 다른 팀 김 과장을 만났어요. 김 과장 잘 지내지? 이번에 우리 팀 김 대리가 새로 이런 거 진행할 건데 김 과장이 이거저거 좀 실수 안 하게 챙겨줘. 고마워. 미리 도와줄 사람한테 미리 그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자기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한 발 앞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이런 일을 부탁할 거야. 이런 일이 우리 김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김 과장이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에 특히 좀 도와줘. 고마워. 한 발 앞서서 길을 닦아놓는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팀장들이 있어요.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죠. 이런데 이제 관심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. 이제 리더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뭘 도와주면 아웃풋이 훨씬 더 잘 날까. 그리고 이미 저 친구는 지금 이제 시작 초입 단계지만 나는 이제 다 이렇게 전체를 꿰뚫고 있으니까 지금 저 단계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. 그럼 그걸 누가 도와줘야지?
도와줘야 되지? 그 사람한테 미리 가서 내가 얘기해놔야지. 이런 거 있잖아요. 조심해야 될 건요. 김대리 내가 이렇게 다 얘기해놨어. 이런 생색은 절대 필요 없다는 거죠.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그럼 김대리는 자꾸 의존하게 되거든요. 얘기 좀 해주세요. 팀장님, 부장님 이래가면서. 그럼 다른 팀에서 싫어하죠. 계속 지 윗사람 막 들이대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. 티 안 나게가 핵심입니다. 티 안 나게. 자, 두 번째. 담백한 원칙 두 번째. 냉정하다는 거예요. 리더십 강의가 제가 이제 하는 강의 중에 제일 많죠.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강의 중에 하는 얘기가 어떤 건가 하면 그날이 그날 같은 리더라고 표현해요.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만큼 리더한테 중요한 덕목이 없죠. 한마디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면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예측 가능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나는 후배들이 예측 가능한 선배인가?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 부장이 교육 들어갔어요. 그러면 이제 김 부장한테 전화 웬만하면 안 하겠죠. 근데 이제 내가 김 부장인데 내 밑에 이제 김 과장이 있어요.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김 대리가 이거 부장님한테 컨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육 들어가셨으니까 과장님이 대신 컨펌해 주세요. 결정해 주세요. 라고 요청했어요. 그럴 때 이제 김 부장이 데리고 있는 김 과장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 거예요. 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아마 결정하실 거야. 이렇게 진행해. 이렇게, 그렇게 해주는 김 과장이 있어요.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의 김 과장은, 아니야, 부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자. 뭐라고 할지 몰라. 그럼, 아니에요, 시간 없어요. 막 이렇게. 아니야. 늦어도 어쩔 수 없어. 뭐라고 얘기할지, 어디로 튈지 알게 뭐야. 직접 물어봐야 돼. 이런 유형. 그러니까, 자기 부장이 이런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물어봐야지 뭐 이렇게 하는 김 과장이 있다고요.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는 후배 김 과장은 어떤 유형입니까? 이게 바로 예측 가능하냐는 거죠. 예측 가능한 사람은 좋은 리더예요. 원칙이 분명히 있고 이 원칙은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냉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냉정함이 아주 중요해요. 기분 좋으면 다 넘어가고 기분 나쁘면 사사건건 트집 잡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는 이제 리더로서 어떤 기본적인 자격 상실이죠. 그래서 냉정한 리더, 유능한 리더는요, 문제가 딱 닥쳤을 때, 터졌을 때,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거죠. 후배들을 막 흥분하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는 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줄은 몰라요. 그래서 내가 뭘 했냐,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, 그렇게 우기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.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탓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? 솔루션부터 냉정하게 찾는 리더의 습관. 바로 지금 내 습관, 냉정한 내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, 기다린다는 거예요. 중증외상센터라고 넷플릭스 드라마,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 최근에 있었죠. 거기에 주인공으로 이제 그 주지훈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이제 의사가 나오는데요. 그 밑에 후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후배한테 하는 얘기가 아주 대단한 문장이 하나 나와요. 내가 믿는 데잖아. 널 믿는 나를 믿으면 돼. 이 문장이었어요. 너무 멋있지 않아요, 여러분? 저는 그 대사를 듣고서 그래, 리더의 정말 훌륭한 리더의 정말 그 대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직장에서 이런 선후배 이제 그 파트너 이렇게 이렇게 업무상으로 이제 파트너 만난다는 거 정말 행운이죠. 여러분들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를 그렇게까지 믿어주는 선배가 있나? 내가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후배가 있나?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. 진짜 믿을 수 있는 유능한 후배, 진짜 믿을 수 있는 후배를 믿거라 하는 건 그 능력이라고 보기 어렵죠. 누구나 믿을 수 있죠.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. 근데 진짜 사람을 키우는 리더는요, 믿을 수 없었던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. 그 검증되기 전에 미리 믿어주는 결단으로 가능해집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이번에 이제 새로 진급해서 이제 그 후배가 김 과장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간부가 됐으니까 이제 파트 리더를 시키는 거예요. 파트 리더로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. 아직 안 해봤으니까. 이때 이제 팀장은 또 여러 유형으로 또 나뉘어요. 제일 그릇이 작은 리더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. 일 시켜놓고. 파트 리더를 시킨다는 건 그만한 권한을 이제 줘야 되는데
이제 권한을 줬다고 하면서도 명목상 그러면서도 일일이 팀장이 챙기는 거죠. 이거 어떻게 했어? 저거 어떻게 했어? 뭐 이렇게. 심지어 그 파트원들을 불러다가 제대로 파트 리더가 하고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기까지 해요. 이런 태도가 바로 불신입니다. 불신. 그 위에 리더가 이런 태도면 절대 파트 리더로서 김과장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? 못해요. 일일이 컨펌 받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. 일일이 컨펌 받아야 되니까.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막 그 위에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더욱더 위축되는 거예요. 이제 그 파티 리더는. 그런 리더가 최악인 거죠. 후배를 리더로 키울 줄 모르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유형은요, 그냥 방치형도 있어요. 이제 과장이잖아. 알아서 해. 뭐 이렇게. 실수하고 힘들어해도 월급 받고 그것도 못하냐? 그냥 알아서 해. 그냥 내버려두는 유형. 그렇게 뭐 내가 일일이 챙겨달라면 뭐 네 월급 내가 받아야지. 이렇게 하면서. 여기서 제대로 된 리더 어떤 유형이겠어요? 일단 믿고 기다려주는 유형이에요. 파트 리더로서 권한을 주고 책임의 범위도 정해줬어요.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.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해. 이 얘기도 빼놓지 않아야 되겠죠. 그리고 막 이제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의논해 오면 티 안 나게.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. 파트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당연히 있죠. 이게 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왜 실수했는지 원인을 함께 파악하고 반복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찝어주고 그리고 그 리더가 그 팀장이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럴 수 있어.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돼. 이런 태도를 보여줘야 나 불안하지 않아? 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? 이거 어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. 후배한테. 좋은 리더는요. 그 후배를 믿어주고 불안해하지 않는 리더예요.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에 리더 됐을 때를 자꾸 잊어버려요. 자기도 실수했거든요. 그걸 인정하고 기다려야 좋은 리더를 키워낼 수가 있어요. 나 아니면 안 돼. 아직 너는 불안해라고 생각하는 거 상대가 다 눈치채죠.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허들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오늘 아주 담백한 리더들의 어떤 원칙. 그러나 정말 지나고 보면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예,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회사에서 또 다른 어떤 사회생활 하면서도 훌륭한 리더로 오늘 한 뼘 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.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